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용산 지역의 개발 호재 다양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방송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용산의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준 게 너무 좋았다라는 반응에 다시 한번 그 큰 개발 호재 흐름만 짚고 가는 시간을 일부 통해서 마련했거든요.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바로 용산 지역으로 좀 가볼까요? 네, 오늘 용산 여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핫 이슈, 핫 포스트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또 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져서 부동산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굴 예정인데요. 오늘 용산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굵직굵직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8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울에서 가장 여태까지 없었던 굉장히 커다란 녹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 전체를 따져봤을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오는 위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보면은 이제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중구와 용산구로 이렇게 반씩 나눠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용산동 2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예전에 녹지축 개발을 하면서 후암동과 결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녹지축 개발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용산동 2가 해방촌의 개발이 뒤로 많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방촌에 들어와 투자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이 지체가 되면서 좀 낭패를 본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방촌은요,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형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골목길을 넓혀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거리를 깔끔하게 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의 재원이 지원되는 형태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철거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받거나 그러한 투자는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 해방촌이 깨끗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맞겠죠. 그러나 투자로서의 커다란 메리트는 요 밑에 해방촌이 시작되는 그 삼거리에서 대략 올라가는 100m 정도만 투자 수익이 상가 점포 수익률로 있을 것 같고 중턱 이상으로는요 주택을 구매를 해서 커다랗게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현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용산 역세권 개발은 뭐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레일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용산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사진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역세권 개발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서부이촌동과 많이 연동을 시키는데요. 서부이촌동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 3개가 있습니다. 대림성원 아파트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나 용산 역세권 개발과 서부이촌동 개발은 거의 분리개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따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산 역세권 개발과 서부이촌동이 연동이 돼서 가는 통합 개발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캠프킴 부지라고 있습니다. 이 삼각지역에서 이게 한강로거든요. 한강대교를 건너와서 저 서울역까지 올라간 이 길이 한강로인데요. 이 한강로 중간에 삼각지에서 숙대입구역 사이에 캠프킴 부지라고 있습니다. 이 캠프킴 부지는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토지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나중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겠죠. 그러면 인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강로를 생각을 할 때에는 한강로 주변이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은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주상복합은요, 사실상
일반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오른 폭은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유엔사 부지입니다. 지금 3개의 부지가 용산에서는 핫 이슈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강로의 캠프킴 부지와 한남뉴타운 왼쪽에 있는 유엔사 부지, 그리고 밑에 있는 수송부지입니다. 이 유엔사나 수송부 부지도 마찬가지로요.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땅이에요. 한남뉴타운에 있는 토지 가격이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빌라는 1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유엔사나 아니면 수송부에서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는 상당히 또 높은 가격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주변에 한남뉴타운을 비롯해서 많은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은 노들섬이 있습니다. 이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개장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공연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 시민들의 좋은 쉼터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도 바로 용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이제 기반시설 측면인데요. 지금 현재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지나가는 그 철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하철이나 철도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하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하화가 되면은요, 사실 동서간에 단절되어 있던 것들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겠죠. 그 다음에는요, 현대자동차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원효대교를 건너오면은 왼쪽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이전을 했고 조그마한 사무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구청장은요, 용산구청에서는 여기를 용산의 랜드마크로 제2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 거기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부지에는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높이도 상당히 높은 그런 복합 건물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주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핫한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남동의 웨인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웨인아파트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분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분양 보증이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임대부 분양을 했습니다. 임대부 분양을 했는데 보증금이 30억에서 40억, 월세가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이 나인원 한남의 가격은 훗날 한남 뉴타운의 아파트 분양 가격에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맞은편에는요, 한남 더힐이 있었죠. 한남 더힐도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부 분양을 했었는데요. 공이 두 개 다 시세가 6천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입주 시의 시세가 나인원이 6천만 원이 된다고, 분양가가 나중에 4년 뒤에 6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입주 시에는 7천에서 1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한 현상 때문에 한남 뉴타운의 빌라 지분이 현재 1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에 편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산에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들섬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공공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 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민간개발이거든요. 이러한 민간개발은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요, 어떤 동네가 어떤 건축물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을 먼저 잡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아니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은 정비 기본계획인데요. 그러한 기본계획이나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용산 지역에 민간 개발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옆에 잘 화면이 작아서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요. 말씀을 좀 리스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 개발 중에 재건축, 용산에 있는 재건축은요.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후암동 구역이 있습니다. 후암동. 여러분들 후암동 아시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아파트라고 해서요. 한남동, 한남 5거리에 조그마한 재건축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우아파트라고요. 용산역 을 가다가 왼쪽에 용산세무서가 있는데요. 용산세무서 바로 앞에 철우아파트라고 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아파트, 이태원과 보광동 사이에 있는 오래된 청아파트, 외국인들이 많이 렌트를 거주를 하고 있는 데죠. 그 다음에 한강 삼익아파트라든가 한강맨션,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 서부이촌동에 있는 중산아파트, 산호아파트, 그리고 서빙고에 있는 신동아파트. 지금 제가 얘기한 대략 한 10개 정도의 재건축밖에는 용산에서는 재건축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것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대림아파트다, 성원아파트다, 이런 서부이촌동에 있는 병풍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상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용산 역세권 개발,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용산 역세권 개발과 앞에 있는 서부이촌동의 병풍아파트를 통합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개발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분리를 만약에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대림아파트나 성원아파트는 별도의 정비 계획을 잡아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재개발 지역입니다. 용산 지역이 강북이기 때문에 노후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후된 마을은 기반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굉장히 용산 지역에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 이상으로 가고 있는 곳은 한남 뉴타운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 다음에 효창 6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파 1구역, 이것밖에는 현재 용산 전체의 재개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러 용산에 많이 가시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리스키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계획 구역 지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말고도요, 또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 있는데요. 여기는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정비창 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신용산 북측 2구역, 신용산 북측 1구역, 그 다음에 한강로 구역,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5군데 정도가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 계획, 이것이 기본계획, 구역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반드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이 있죠. 1구역은 지금 현재 해제 수순에 들어갔고 2구역과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는데 현재 속도는 3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4구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2구역하고 5구역이 지금 현재 2구역은 사실상 상업지역이 이제 점포상가가 많은 지역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금 재척하거나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척과 존치하는 작업을 지금 재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2구역도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 3구역은 속도는 가장 빠르고 면적도 가장 넓지만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다른 곳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단점이고요. 다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동아파트의 존치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리고 버스 종점 있는 곳에 그라운드 2.0이라고 해서요. 커다란 복합시설이 들어올 지역을 이번에 재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좀 단점이고요. 장점은 한강을 접한 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구릉지도 좀 다른 구역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변전소의 이전 내지는 땅속으로의 매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담금 이런 것들은 조금 향후에도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암동이거든요. 후암동에는요,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가 전부 다 경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혹여 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긴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후암동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고 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또 해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이 예측이 됐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할 때에는 토지의 크기를 좀 큰 것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은 지 한 10년 미만의 빌라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좀 위험해 보이고요. 적어도 대시 30평에서 50평 사이에 나중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을 때 단독으로 거기에 재건축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효창 6구역입니다. 효창 4구역은 이제, 4구역과 5구역은, 올해와 내년에 이제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효창 6구역은 현재 지금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효창 6구역에 많이들 가시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연속해서 있는, 그러한 마을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 먼저 갔던 아파트에 입주가 다가온 아파트의 시세, 분양권의 시세, 요것을 보고 그것을 총 매출로 잡아서 현재 들어가는 가격과 분담금을 예측을 해서요. 그 차액을 수익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먼저 가지고 분석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효창 6구역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투자금액 4억에서 5억 사이로 들어가서 한 2억 정도의 수익은 앞으로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시간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입주 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산호 아파트라고 하는 재건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 이촌동.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이촌동에는 특별계획구역이 3개가 있어요. 여기는 거의 이제 재개발 같은 곳이고요. 요 위에는 현재 중산 아파트, 시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용산 역세권 개발과 현재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의 정비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특히 중산이나 시범 아파트는요. 이게 토지 자체가 소유권이 현재 토지 소유권이 주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분 그 조합원들한테요. 이제 그 토지를 파는 작업, 불화를 받는다고 해요. 주민들이. 그럼 불화의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도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 관리 처분 뭐 굉장히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부 이촌동 개발을 할 때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 이촌동에 이제 통합 리모델링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통합 리모델링 단지 중에 이제 우성 아파트는 요번에 빠졌고 한두 개 단지가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쨌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기간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한 문제.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산 지역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남뉴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동부 이촌동은 평지이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훗날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지역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엔빌리지가 있습니다. 이 유엔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들만의 세상이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한강변에 있는 한강이 뷰가 잘 나오는 고급 빌라가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얼마 전에 현재 여기 지금 예전에 한남 맨션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빌라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평형당 6천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평이면 얼마일까요? 거의 55억에서 60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다른 한남 더힐이라든가 나인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더 가격이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현재 분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아파트 투자만 사실 투자는 아니거든요. 고급 빌라, 그들만의 세상, 그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유엔빌리지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있는데요. 용산 전자상가 굉장히 낡았죠. 이 용산 전자상가를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좀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처럼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투입을 해서 아니면은 공공의 노하우를 넣어서 다시 활력 있는 그러한 건축물, 활력 있는 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전자상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가요 녹사평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태원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한강진역, 요 세 개 띠를 잇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광특구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고요. 그 중에서 사업지역은 요렇게 뭐 크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가 전부 다 상업지역 같이 보이거든요. 가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으로서는 넓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이 전체 긴 구역을요. 이번 5월 달인가 발주를 넣었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변경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낙후되고 노후된 이 이태원 관광특구를 조금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상업지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용역 발주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다만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 오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태원의 그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동시에 이 한남 오거리 일대의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을 하는 것이 같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이 한남 오거리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에 이러한 고가, 한남 제2고가도로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철거가 됩니다. 이것이 철거가 되면서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 단국대학교가 있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던 그러한 상권을 다시 찾을 그러한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이요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 오거리 주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상업 지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상가 투자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용산의 상권, 유망한 상권은 어디냐면 한강로 이가에 보면은요. 미군 부대 안쪽으로 과거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노후도가 안 돼서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상권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리단길, 그 다음에 해방촌길, 그리고 관광특구, 지금 말씀드린 이태원의 관광특구, 그 다음에 북한남동과 리움미술관. 이 북한남동은 어디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지도로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한남초등학교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고즈넉한 작은 마을이 있어요. 위쪽에는 매봉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고,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 전에
전부터요. 벌써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조그맣게 상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한 2년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 상가 점포가 좀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단독주택, 점포주택 가격이 얼마였냐면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얘가 3,500만 원을 찍고 그리고 지난주에 가서 시세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용산 지역에 숨은 진주 같은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용산 개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사항은요. 2부 시간에 다시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